자, 141페이지입니다. 제6절 사업시행령 특례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사업에 시행령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하나 꼭 잘 나올 수 있고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공익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나볼게요. 시설할게요. 시설사업이다. 자, 특혜가 좀 주어집니다.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필요한 서류들 참 많겠죠. 전부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무상열람, 무료열람 하게 해줍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서류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서류의 전달, 전달이 필요한데 어떤 협상하자, 전달 필요한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필요한데 전달을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전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함으로써 공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 그런데 이 송달을 위해서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비시행자입니다. 행정청 말고 비행정청 시행자는요, 요소의 송달 성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인하면 보통 거시기의 도시장들인데 이때 성인은요, 보시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한테 승인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달 승인을 위한 바로 비행천 그 승인에 대해서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 결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번에 있죠. 이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강시군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분할시행 나와있죠. 오늘 아까 큰 어떤 사업장이면 나누어서 109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분할시행도 할 수가 있다. 또 분할시행하면 분할되어진요 공구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일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나왔네요. 자, 보시고요. 4번에 토지 수용 나왔죠. 당연히 이 사업은요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이제 공익사업, 공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인정이 전달합니다. 사업 인정이 딱 되어지면 토지를 수용 또 영구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사업 시행 단계에서 보시면 바로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때 공익사업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일시 사용만 나와요. 사용. 일시 수용 말고 일시 사용이 나온다. 일시 사용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우리 시설부지는 강제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요, 공사할 때, 도로 공사할 때 도로 위 말고요, 인근 토지에 대해서 공사할 때 각종 어떤 야적장이라든지 인부들 숙소 등으로 쓰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토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설 부지 말고 기타 옆에 있는 토지 공사할 동안에 강제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옆에 있는 논, 밭 이런 지역을 임차합니다. 임차 안 빌려주죠? 강제 임차, 강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 시설 부지는 강제 수용을 할 것인데 인근 토지는요 강제 일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하면 손실보상금은 임차료 상당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5번 보십니다. 5번은 또 여기죠. 5번은 여기입니다. 각종 어떤 이런 어떤 공사 등을 위해서 각종 어떤 조사 또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보시면 이걸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방해물 제거도 할 수 있고 이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조사 측량 등에서 타인 출입도 강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해서 각종 어떤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합니다. 할 때는요 사전에 미리 어떤 조건이 있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보세요. 오른편 하십니다. 오른편 가보시면 나와요. 자, 출입 등 절차에서 출입입니다. 출입하고자 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7일 전, 미리 7일 전에 출입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출입할 수 없다랍니다. 일출 전 일몰은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자, 또 있습니다. 출입할 때 보시면 출입할 때 행정청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원 출입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인데
특강시군한테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그 내용 오른편에 가십니다. 1번 사항은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됐고요. 출입할 자 특강시군한테 허가 필요하다죠. 이것은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7일 전 바로 밑에 보시면 행정청인 경우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딱 되어 있죠. 어쨌든 7일 전 통지는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해서 허가 필요합니다. 1번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출입 말고 이제 어떤 방해물 제거입니다. 방해물을 이제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합니다. 제거 등이 딱 나오고 강제 일시 사용 또 할 수 있다. 딱 나오죠. 이거 하고자 할 때는요. 해당 방해물 등의 어떤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3일 전까지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 경우에도 우리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일 때는 다시 특강시군한테 허가 받으면 강제로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 방해물 제거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의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확인 딱 되어지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이번에 1번입니다.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일시통로로서 쓰거나 또는 각종 방해물 제거 등하고자 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밑에 또 2번 보시면요. 또 네 번째 줄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일 때는요. 역시 이 경우도 허가 필요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3번입니다. 동의 등을 위해서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1, 2, 3번도 꼭 보십시오. 또 괄호 3번에 밤 일출 전 1년 후는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 없으면 출입 못합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괄호 3번에 이제 당연히 이 출입 등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하게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종 어떤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손실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각종 어떤 시설 부지로 포함이 되어진 이 토지 안에 사적인 자의 토지가 참 많겠지만 이 안에 보시면 어떤 국유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요 공유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지라 할지라도 이용 제한은 받지만요 사적인 타의 이 토지 처분은요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적인 자 아직 보상 매수하기 전에 이 땅을요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국공유지일 때는요 이것을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처분 금지입니다. 하면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진 사적인 토지는 처분할 수 있지만 공공토지는요 처분하지도 못한다 하면 무효다 이 말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6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편 8번입니다. 8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진 그 대전한 건축물 중에서 이걸 외부에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할 때는요 박스 안에 보세요. 해당요 시설 사업 시행 때문에 수용이 되어진 자의 이 사업 때문에 수용된 자의 토지, 수용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먼저 양도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교환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고 할 때는 수용당한 자한테 우선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파트들입니다. 보시면 각종 어떤 출입할 때 7일 전 통지를 한다. 밤에 못한다. 또 동의 없이는요. 이런 말들 하고요. 행정이 아닐 때 허가 필요한데 이건 동의하는 허가가 필요한데 이것은 특강시군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해물 제거 등 할 때 3일 전까지 알려서 동의받게 되어 있다. 동의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면 이제 행정이 아닐 때 허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같이 꼭 파악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제7장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상이네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 공사가 한다라고 발표가 딱 되어져도 상당히 또 장기간 방치가 딱 되어집니다. 이때 그 해당 시설 부지일 때 권리 구제가 좀 필요하다 이 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시면요. 기반시설 참 많이 떼었습니다. 시설 참 많이 있어요. 이 시설 종류들 보시면 크게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많은 종류들 가운데서 보시면 바로 도시군 관리예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시설 설치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의 종류, 어떤 시설을 어떤 명칭을 붙여서 또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설치한다. 다 결정을 딱 합니다. 이것을 이제 결정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명칭이 바뀌죠.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그런데 결정이 딱 되어도 이 사업을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야.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지연이 되어도요. 요 시설 장소로 결정이 되어진 이 토지는요. 요 시설 외에는 새로운 신규 건물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또 공작물 축조도 할 수가 없다. 제한합니다. 이 말은요. 요 건축 뭡니까? 보시면 신축도 있고 정축도 있고 개축도 재축도 이전도 있습니다. 이거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논이었다. 계속 농사 쭉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 건물을 각종 어떤 건축행위 투입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건물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상태의 이용은 보장을 해주지만 새로운 무엇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수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이것이 지연 방치됩니다. 방치 초장 20년까지 이것이 방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가 되어지면 너무나 힘드니까 요럴 때 일단의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 부지일 때 이 사업의 지연 방치가 될 때 그 해당 시설 부지에는 포함이 되어진 토지 소유자들 일단의 권리 구제 뭔가 하게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보세요. 왼편 보시면 제1절편에 보시면요.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 장소로 결정이 되어진 곳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기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서는 안 된다 되겠습니다. 보상하든 하지 않든 이용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오늘 보십니다. 권리 구제가 쭉 나옵니다. 자, 제2절 가신다. 제2절 보시면 나오네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은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저희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사업 단계 첫 번째 보시면 뭐였습니까? 하면 이제 단계를 나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행계획 세운다. 자, 요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이것은 말입니다. 결정을 하면 이때부터 2년 안에 요 계획을 세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2년 딱 되었습니다. 딱 되어서 2년이 딱 되었는데 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2년 되어도 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계획은 나왔는데 1단계 뭡니까?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요 1단계 시설 부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2단계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딱 했는데 이런 제한을 가하면서도 불구하고 2년이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요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 2단계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 땅이 수용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해지니까 이럴 때입니다. 요렇게 딱 치우쳐지면 이제 다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개발 행위 합니다. 딱 내어줘요. 내어주는데 이 허가는요 이제 특광시장군수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내어주는데 이때 요 대상이 되는 개발이 무엇이냐 이것이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있는 상태의 건물에 계속 설 수는 있습니다. 요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뭘 신축한다 이것은 안 되게 합니다. 또 키운다 정축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규모를 안 키우고요. 요 건물 상태를 계속 쓰기 위해서 비가 쓰니까 좀 손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안 키우고 개축을 하겠다. 이건 허가 안 내어줍니다. 규모 안 커집니다. 또 멸실되어서 살집을 위해서 내가 재축하겠다. 이것도 허가 안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줘요. 자, 또 없는 빈 땅이었으면 이 땅에서 공작물 지어서 내가 각종 어떤 간판 수익을 하겠다. 이거 하게 해줍니다. 또 잘 짓지 말고 대충 지어서
임시로 쓰는 건물이 뭡니까? 가설건물 지어서 좀 쓰겠다. 요것은 제가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행위는 뭔가 신축은 안 되고요. 있는 건물의 개축 이거 하고요. 재축 이거 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요. 공작물 축조하고 가설건물 축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하지만 이것들 허가 내어주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딱 되어지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입니다. 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 다시 철거 등의 원상 회복, 원상 복구를 해야 될 업무는 붙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 원래 있던 건물은 놔두고요. 없는 것을 이렇게 설치한 바로 이겁니다. 공작물 축조한 토지하고 가설 건물에 축조한 요 토지일 때 소유자에 한해서 원상 복구 업무가 있다. 해서 재축과 저축은 원상 복구 업무가 없습니다.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개발행 허가에서 쭉 나옵니다. 시설 결정 시 2년이 되어도 단계별 집행에 수립이 안 되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되어진 부지일 때 밑에 박스 허가할 수 있다. 해서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와 해축과 재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거 1번 별표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또 걸레 2번입니다. 자, 3개월 전까지 가설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일 때 한해서 자비로 이제 철거 등 원상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3절 나왔습니다. 3절 참 중요합니다. 전체가 다 별표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2년이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을 넘어서 보세요.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10년 되어도 시행 안 되면서 이 사업의 단계 중에서 실시기에 여기까지도 인가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시행이 안 된과 동시에 실시계획도 인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요, 이렇게는 계속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그런데 더 나가서 원래 지목이 대인 토지요. 대인 토지는요, 원래 건축 대지로서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신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목이 대입니다. 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해서 내 토지를 매수하라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나에 따라 매수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말입니다. 이건 원칙은요, 해당 특광시장 공사한테 청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혹시나 요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이 딱 되었으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이 시설 자체에 설치 관리 업무자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돈은 이 됩니다. 그런데 요건 매수 청구죠. 매수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한데도 이 매수해줄 업무는 없다랍니다. 업무는 없어요. 대신요,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거부한다. 요 양자 통지는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한다고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2년입니다. 2년 안에 실제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이 시리치게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때 가서도 매수가 또 돈 없으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매수의 방법도 나옵니다. 조건이 나와요. 뭐냐니까 매수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수할 때는요, 실제 현금으로 매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각종 어떤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해요. 자, 채권 지급은 언제 하느냐 보니까요, 이것은 일단 첫 번째 원하는 자가 있다라면 다 채권 지급을 해줍니다. 희망자입니다. 희망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원치 않아도 살지 않고 보유한 부재 부동산이다. 또요,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 확보되어진 토지일 때는요,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죠? 요 초과하는 금액은 강제로 채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채권은요,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요 채권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매수 업무자일 때 한해서 채권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고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요,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 등은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모두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처음부터 거부할 때하고
또 매수한다 해서 이후에 이전되어도 매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매수가 지연이 될 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도 다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일단은 토지가 이용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용상은 좀 더 범위도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당연히 공작물은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제 건물의 신축까지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신축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신요 규모는 3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다 제한 받습니다. 받으면서 자 우리 보시면 순수한 협의에 자기 집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단독 주택 이거 뿐 아니고요. 이제 건립생활시설 일종 2종을 다 허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2종 중에서요 단안노 보세요.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방, 다동생활시설, 단안노다,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방, 다음에 다동생활시설 이것은 허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여기서 요 권리도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제3들입니다. 매수 청구증 나와있죠. 1번에 청구권자 해서 시설결정고시 1년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실시계획도 인가 안 되어 있다는 전제를 깝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 안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밑에 매수 업무자 원칙은 특광시군이 원칙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행자나 설치관리 업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또 설치관리 중에서 설치관리 업무자가 다르다 할 때는요 설치할 관리자한테 우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다 라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청구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게 되어 있다 통지해 줍니다. 고요. 또 매수를 알리면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인난에 매수한다 이게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첨부서를 통과하십니다. 이번에 매수 방법 보시면 원칙은 현금 매수가 원칙이다 그렇죠? 하지만 밑에처럼 도시공개시설도 지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발행 조건입니다. 일단 매수 업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 한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박산에 1번 원할 때나 2번에 보시면요 비업무용 토지야 또 부재부동산인데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한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에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발행 절차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150페이지네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진 경우에 개발행위 해가지고 보시면 박스 안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 이번에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기억에 단독주택 3층 이하하고 일종 건설시설 3층 이하하고 이종 건설 3층 이하인데 이종 중에서 단안 노단은 제외다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 허가받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제4절편 갑니다. 해제 권고 나오죠. 실로 나옵니다. 실로. 자 더 나아가서 2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가서야 20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이 전부 다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년 되어도 시행이 안 되면 20년 되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실효 처리된 것도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먼저 볼 것인데요. 그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 152페이지에 4번에 있습니다. 시설결정고시 20년 되어도 시가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실효 등을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앞에 집니다. 사들편에 1번, 2번, 3번 딱 나오네요. 이제 해제 권고 나왔습니다. 권고. 그래서 근래에 신설되어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년, 10년 이거 말고 해제 권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해제 권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있던 거 말고도 이제 보시면 하나 신설되었다 합니다. 자, 첫 번째 연도에 상관없이 해당 것 시설 결정했지만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진 시설 하나입니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다.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게 되는 경우와 10년 미시행사 두 개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럴 때 보시면 자, 요 사실을 확인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수는요, 요 사실에 대해서 해당 특광시군에 있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정기회의 할 때 정기회의 기간에 지방의회 정기회의 기간에 이것을 보고를 딱 합니다. 그러면요 지방에서는 이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지방의회 내부에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어요? 요 결정한 것이 뭐냐 해제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하면 딱 하면 해제하자. 요 사실을 해제할 것을 특강시군한테 권고할 수가 있다. 해제 권고입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해제 권고가 딱 들어온다면 특강시군은요 이때부터입니다. 1년 안에 해제 절차 해제를 완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필요하다 판단되어지면 6개월 안에 지방의회한테 소명해서 계속 남겨둘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안에 소명해서 남겨두거나 또는요 1년 내에 해제를 완료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특히 시장 군수일 때는 자체 해제를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해제 승인 신청을 한다. 말합니다. 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는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제 권고입니다. 해제 권고. 자,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왼편부터요. 지방의회의 무엇을 보고합니다. 뭐냐니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10년 되어도 시간이 안 될 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죠? 넘어가시고 편입니다. 보고 시기는요. 파란색이 있네요.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 기간 중에 보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또 2번 보시면 지방장은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계속 존치가 되어져도 해제 안 되고 있으면 되겠으면요. 최초 보고를 계속 2년마다 계속 보고한다.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번입니다. 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이 접수 90일 안에 해제 권고 서면을 보내어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자, 이때 3번입니다. 이 해제 권고 결정을 해제 권고 서면을 받은 특강시군은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또는요. 3번 보시면 6개월 안에 계속 존치 소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개발 행위 허가편 나왔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